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애플이 4.01% 올랐습니다. 구글이 3.17%, 메타가 3.07%, 아마존이 3.02%, 마이크로소프트가 2.78% 올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하루에 3%씩 뛴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나스닥 100은 0.27% 내렸습니다. TQQQ는 0.77% 빠졌습니다. 빅테크가 전부 초록불인데 우리 지수만 빨간불이었습니다. 이유는 메모리입니다. 숫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S&P 500은 0.38% 올라 7,572.40, 더우는 0.29% 올라 52,658.64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62% 올랐습니다. 지수라는 지수는 다 올랐는데 나스닥 100만 혼자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000개 넘는 종목을 담지만 나스닥 100은 이름 그대로 100개만 담습니다. 그 100개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무게가 종합지수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어젯밤처럼 빅테크와 반도체가 정반대로 갈리는 날엔 같은 나스닥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방향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TQQQ가 3배로 따라가는 쪽은 종합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입니다. 참고로 $10,000로 시작한 실계좌 총평가 금액은 현재 $14,108입니다. 이제 메모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한때 4.9%까지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 SOXL은 6.2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낙폭의 중심은 메모리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장중 9.55% 빠져 $889.2, 샌디스크가 12.41% 빠져 $1,539.59, 나스닥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예탁증서가 10.77% 빠져 $173.03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은 정반대로 열렸습니다. 개장 전엔 반도체가 상승 출발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com은 개장 전 리포트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또 한 번 견조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었고 그 근거로 ASML의 실적과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극자외선 장비 증설 발표를 들었습니다. ASML 예탁 증서는 개장 전에 3.7% 올라 있었고 반도체 상장 지수펀드 SMH도 함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ASML이 어젯밤 2.23% 오른 $1,815.27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종목이 같은 날 가이던스를 올리고 증서를 발표했는데 상승 출발 대기에서 장중 한때 하락 반전으로 뒤집혔던 겁니다. 브리핑.com은 장중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ASML에 상회하고 상향하는 실적 보고가 처음엔 이 그룹의 또 한 번의 강한 하루를 가리키는 듯했지만 ASML도 반도체 전반도 그 뒤 방향을 되돌렸다고요. 브리핑.com이 장중에 짚은 촉매는 하나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와의 합병 논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메모리 종목들이 계속 밀렸다는 겁니다. 키옥시아는 원래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였고 웨스턴 디지털과는 오래전부터 네인드 공장을 같이 굴려온 사이입니다. 이 둘의 합병 논의는 몇 년째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왔고 그때마다 시장이 던진 질문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합쳐서 공급을 줄이려는 건가? 합쳐서 규모를 키우려는 건가? 지금 메모리 값이 이렇게 뜨거운 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모자라서 돈을 쓸어 담는 중인 회사들이 굳이 합병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면 시장은 그걸 호황의 증거가 아니라 호황의 유효기간을 세는 시계로 읽습니다. 정말로 몇 년치 수요가 잡혀 있다면 지금 합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젯밤 메모리가 8에서 9%씩 빠진 데엔 이 계산도 한몫했을 겁니다. 시장이 그 소식을 어느 쪽으로 읽었는 종가가 말해줍니다. 메모리는 무너졌는데 장비를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UBS는 어젯밤 Applied Materials 목표가를 $570에서 $705로 올렸고 KLA 목표가를 $218에서 $255로 올렸습니다. 두 회사 다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파는 곳입니다. 같은 날 같은 섹터 안에서 메모리는 8에서 9%씩 팔리고 장비는 목표가가 20% 안팎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인공지능 수요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계속 짓는다는 쪽엔 목표가를 더 쳐주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건 그 공장에서 나올 물건값이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장비는 짓는 동안 돈을 벌고 메모리는 다 짓고 난 뒤에 물건값으로 돈을 법니다. 어젯밤 시장은 뒤쪽에서 돈을 뺐고 앞쪽은 그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텔도 이 흐름에 그대로 걸렸습니다. 인텔은 개장 전에 2.5% 올라 있었습니다. 로이터스가 인텔이 ASML 장비를 써서 노트북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4.43% 하락이었습니다. AMD도 함께 빠졌고 램 리서치가 3.08% 내렸습니다. 마벨은 에르스텍 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0.33% 올라 $212.5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1조 근처입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린 날에도 엔비디아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내내 큰 방향 없이 행보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워낙 무거워서 메모리 쪽 악재든 장비 쪽 호재든 이 정도 재료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바로 전날인 화요일엔 델이 7.1% 급등했습니다.
IBM 최고 경영자가 수요에 대해 한 발언이 배경이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같은 그룹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베런즈가 어젯밤 이 상황에 붙인 표현이 반도체 종목들이 월가에 채찍질 부상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었고, 정작 실적 시즌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입니다. 페이팔이 17.2% 올랐습니다. S&P 500개 종목 중 1등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스트라이프와 사모펀드 어드벤트 인터내셔널이 페이팔을 약 53 빌리언 달러스,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함께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주당 60.5 달러스, 직전 종가 대비 약 28% 프리미엄입니다. 접근이 이뤄진 건 최근 며칠 사이입니다. 페이팔은 장중 내내 두 자릿수 상승 구간을 달렸습니다. 이 상승률이 유지되면 데이터가 남아있는 기간을 통틀어 하루 최대 상승률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인수 제안 하나가 페이팔이 올해 내내 흘린 값의 상당 부분을 하루 만에 되돌려놨습니다. 페이팔은 화요일 시점까지 올해 19%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8% 프리미엄이라는 건 올해 내내 깎인 값 위에 붙은 28%입니다. 화려하게 들리지만 기준선이 바닥에 있습니다. 이제 어젯밤 지수를 떠받친 다른 쪽 이야기입니다. 물가입니다. 6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0.1%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생산자 물가는 0.2% 올라 예상치 0.4%를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5월 수치가 소급 수정됐습니다. 원래 1.1% 상승으로 발표됐던 게 0.6% 상승으로 내려왔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를 끌어내린 건 상품이었습니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이 1.4% 내렸고, 그걸 주도한 건 최종 수요 에너지 가격의 6.4%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지수를 떠받친 물가 안도는 에너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젯밤 붙인 제목이 이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6월 물가가 유가 하락으로 둔화됐는데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7월엔 물가의 상방 압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6월치 지표는 유가가 낮았던 달의 사진이고, 우리는 그 사진을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근처에 있는 7월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는 5.5%로 5월에 6%보다 내려왔지만 근원은 4.7%로 5월 4.6%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채권은 이 지표를 사는 쪽으로 받았습니다. 2년물이 6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4.13%, 3년물과 5년물도 6베이시스 포인트씩 내렸고, 10년물은 4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4.5%, 30년물은 1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5.08%가 됐습니다. 짧은 쪽이 긴 쪽보다 훨씬 많이 내렸습니다. 이번 달 금리를 올릴 걱정을 덜었다는 뜻으로 읽은 겁니다. 같은 날 나온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5.6이었습니다. 예상 8.5, 직전 5.7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18.7포인트 올라 22.2가 됐고, 지불 가격 지수는 8.7포인트 내려 52.3이 됐습니다. 주문은 늘고 비용 압력은 줄었다는 조합입니다. 어젯밤 연준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 2명이 정반대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뉴욕 기어는 총재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볼 만한 고무적인 근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연준 이사 리사 쿡은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물가가 내려가는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여기서 행동은 긴축적 표를 던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임 의장 케빈 워시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마쳤는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새 내용은 없었습니다. 워시가 의원들에게 한 약속의 요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용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준 안에서 결론이 안 나 있으니 지표 하나하나가 그대로 표심으로 환산돼 가격에 박힙니다. 어젯밤 시장이 물가 지표 하나에 크게 반응한 이유입니다. 베이지부크도 어젯밤 나왔습니다. 12개 지역 중 11개에서 경제활동이 소폭에서 완만한 수준으로 확장됐다는 게 요지입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개발에 힘입어 주문이 늘었다는 언급이 여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자본 지출이 이제 기업 실적표를 넘어 연준의 지역 경기 보고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이런 문장도 같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투입 비용은 서비스와 건설과 제조 전반에서 높은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일부 기업들이 관세와 중동 긴장을 지목했다고요. 소비 쪽에서는 특히 연료비를 포함한 높은 가격이 재량 소비를 계속 눌렀고 일부 가게는 더 싼 선택지로 옮겨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요를 만들고 유가가 비용을 만듭니다. 지금 연준이 마주한 그림입니다. 어젯밤엔 인공지능과 고용을 두고 서로 다른 조각 3개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 워시가 인공지능 투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고용에 아마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베이지북에는 여러 지역에서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보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타 직원들이 회사가 인공지능을 인력 감축에 사용했고 그 인공지능이 장애가 있거나 의료휴직, 육아휴직 중이던 직원들을 불균형하게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와 인공지능이 누구를 자를지 고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온 겁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현장에서는 사람을 쓰고 다 지어진 소프트웨어 회사 안에서는 사람을 줄이는 거니까요. 다만 이 두 흐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짓는 쪽에서 늘어난다는 고용은 현장 인력이고 메타 소송이 다루는 대상은 사무직입니다. 총 고용 숫자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의 이동일 수 있습니다. 지정학 쪽은 어젯밤 새 진전이 있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논의했고 그 범위가 이번 주 앞서 있었던 타격보다 넓다고 전했습니다. 별도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란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쪽은 걸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에너지 수송로를 추가로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로이터스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CBS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헤드라인이면 유가가 튀어야 정상인데 어젯밤 원유는 조용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 선물은 배럴당 0.22달러 올라 79.62달러에 정산됐습니다. 0.3% 상승입니다. 브리핑.com이 짚은 배경과 실제 정상가는 따로 놀았습니다. 이란 관련 헤드라인은 밤새 쏟아졌는데도 웨스트 텍사스 원유 선물은 배럴당 0.22달러 오른 79.62달러로 정산되며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어젯밤 0.8% 빠지면서 월요일 급등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러고도 이번 주 S&P 500 섹터 중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어젯밤 새 정책 소식이 하나 붙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산 석유를 겨냥한 새 법안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새 권한을 주는 내용이고 고인이 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밀어온 법안입니다. 이란 쪽 공급이 흔들리는 와중에 러시아산 물량에도 관세 카드를 얻는 그림입니다. 금은 어젯밤 17.9달러 내린 아운스당 4,051.8달러에 정산됐습니다. 0.4% 하락입니다. 달러 지수가 0.41% 빠져 100.51이 된 날인데도 금이 같이 내렸습니다. 브리핑.com은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봤습니다. 밤사이 해외 쪽도 짚고 가겠습니다. 지수로는 니케이가 1.5%, 항생이 1.4% 올랐습니다. 유럽은 반대로 대부분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복원하면서 공급 우려로 유가가 올랐습니다. 개장 전 브렌트유 선물은 1.1% 올라 배럴당 85.67달러였습니다. 독일 닥스가 0.5% 내렸고 영국 지수도 약보합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입니다. 어젯밤 스페이스X 주가가 공모가인 135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장중 2.5% 넘게 빠져 132.1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공모가를 웃도는 135.2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스페이스X가 한 달 전 기록한 종가 고점 대비 시가총액 800빌리언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상장한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가 한 달 만에 장중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드는 메가캡이고 지금 나스닥 100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메가캡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동안 이 종목은 조용히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빅텍 마감 시세를 훑고 가겠습니다. 애플이 4.01% 올라 327.5달러, 어제 다우를 밀어올린 1등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11.25% 오른 종목입니다. 구글이 3.17% 올라 370.92달러, 아마존이 3.02% 올라 254.96달러입니다. 아마존은 어젯밤 인사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AWS 컴퓨터와 머신러닝 서비스를 데이브 트레드웰이 맡고 데이브 브라운이 이달 말 회사를 떠납니다. 아마존은 캐나다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 일렉트로바이의 투자자로 들어가면서 상업 계약도 맺었습니다. 메타가 3.07% 올라 681.31달러입니다. 일주일로 보면 12.96% 올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인력 감축 소송이 붙은 날인데 주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78% 올라 395.63달러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 종목에서 벌어진 일이 좀 얄궂습니다. 같은 날 목표가가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시티그룹이 620달러에서 570달러로 내렸고 미주호가 515달러에서 490달러로 내렸습니다. 반대로 에버코어는 510달러에서 525달러로 올렸습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어젯밤 월가 여러 곳이 인공지능발 혼란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목표가를 내렸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18%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빅테크 중 연초 대비 낙폭이 가장 큽니다.
목표가가 깎이는 날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같은 날 3M은 데이터 센터용 광학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 아주re에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우 상위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주re에 물건을 파는 회사는 오르고 아주re를 가진 회사는 목표가가 깎였습니다. 테슬라는 0.43% 내려 394.46달러입니다. 이번 달 7.25% 빠져 있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스친 나머지 소식들을 빠르게 짚겠습니다. 블랙록이 6.63% 올랐습니다. 운용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경 2,500조 원이 넘는 돈을 한 회사가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346달러로 시장 예상을 0.53달러 넘겼고 매출은 21.35 빌리언 달러로 예상을 1.67 빌리언 달러 넘겼습니다. 기관증권 부문 매출이 44% 늘었고 투자은행 부문이 58%, 주식 트레이딩이 69% 늘었습니다. 순유입 자산은 148 빌리언 달러로 기록을 세웠고 자산 관리와 투자 관리를 합친 고객 자산이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배당은 주당 1달러에서 1.15 달러로 올렸고 20 빌리언 달러 자사주 매입도 재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0.3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Briefing.com은 예상을 웃돌고도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렀다고만 적었습니다. 실적에 비해 시장 반응이 밋밋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엔트로픽은 기업 공개를 향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는 엔트로픽이 몇 주 안에 기업 공개를 위한 투자자 미팅을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사되면 경쟁사 오픈AI보다 앞서게 됩니다. 인공지능 회사가 상장으로 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그 돈은 결국 데이터 센터로 가고 데이터 센터는 다시 반도체로 갑니다. 메모리가 빠진 날에 나오기엔 방향이 정반대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폐국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1 주화를 실제로 찍기 시작한다고 베센티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시장 온도도 짚고 가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5.15% 내려 15.65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6으로 전일 43에서 조금 올라와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지수 안에서는 종목별로 두 자릿수 등락이 쏟아졌는데 시장 전체의 온도계는 어제보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그룹 안의 재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일정입니다. 정규장은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개장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와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내고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표는 6월 소매 판매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필라델피아 여는 지수가 개장 전에 나옵니다. 어젯밤 채권이 짧은 쪽부터 산 게 물가 지표 때문이었으니 오늘 밤 소매 판매가 그 그림에 어떻게 얹힐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적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으로 응원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거래가 없습니다. 200일선 시스템은 직전 종가 판정에서 신규 신호를 내지 않았고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젯밤 QQQ 종가는 717.74로 매도 방어선인 200일선보다 12.2% 위에 있습니다. 어제 하루 지수가 빠졌지만 이 거리로는 판정선 근처에도 못 갑니다. 조용히 들고 가는 날입니다. 최근 가치 지수 안에서 종목마다 두 자릿수로 오르내리는 장은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참 어려운 장입니다. 뜨거운 메모리를 쫓아 들어가면 하루에 8에서 9%씩, 최근 고점에서 보면 20에서 30% 넘게 되돌리는 걸 그대로 맞고 무난하게 엔비디아를 들면 몇 달째 제자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이 전략을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장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우리는 진입하던 순간부터 언제 팔고 내려올지를 원칙으로 정해뒀고 그 방어선인 200일선은 시간이 갈수록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진입하던 4월, 그 선은 594.96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39.81달러입니다. 넉 달 사이 방어선이 약 45달러, 7.5%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 올라온 만큼은 사실상 확보해둔 하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흘러내려도 되돌려주는 수익이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건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입니다. 매 순간의 오르내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이 원칙에 몸을 맡기고 담담하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도 반도체를 가장 크게 끌어내린 것도 인공지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20년 넘은 결제회사의 주인이 바뀔지 모른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메모리 회사 두 곳이 합병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떠받친 날에도 정작 개별 종목을 크게 움직인 건 인수합병이라는 아주 오래된 재료였습니다. 제가 오늘 밤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페이펄이 제한가 60.5달러과의 9% 갭을 좁히는지 아니면 그 갭이 벌어지는지 그 방향이 시장이 이 딜을 어떻게 보는지 말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젯밤 계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